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시게 될 주제는 국내 여행이고요. 여행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여행 모두 다 공통형 주제인 국가와 지형이라는 주제에서 어차피 지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소재들과 어휘들이 공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행 주제에서도 함께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행지 자체를 우리가 이제 지형 쪽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으면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소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학습의 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잘 이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는 질문들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뭐 장소 묘사, 사실 묘사 유형은 장소를 묘사하라는 유형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형을 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이제 국내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 지형 쪽이 좀 다채롭게 발달한 편이기도 하죠, 실제로요. 그리고 산, 바다, 강이잖아요, 지형을 묘사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뭐 해변 쪽, 바닷가를 저희가 휴가철에 많이 놀러 가다 보니 그 바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느 해변이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나 그리고 뭐 특이점들을 잘 묘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이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행 가기 전에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가서 하는 일들을 물어보고 국내 여행은 가기 전에 하는 일들을 물어본단 말이죠. 이런 이제 디테일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같은 유형이지만 하나는 가기 전을 물어보고 해외여행은 가서 하는 일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는 일들 같은 경우 앱으로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하는 일들을 물어보는 유형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1 차적으로 주제를 떠나서 앱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라인으로 즉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앱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그 앱과 온라인의 장점, 그 메리트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미리 그 메리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계를 해 놓으면 돼요. 그럼 이 해당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앱에 대한 메리트를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족이 되는 기출들이 또 상당수 있겠죠. 지금 이 기출뿐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항상 떠올려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 일이나 방법을 얘기를 할 때 앱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경험들인데 경험은 역시 항상 그 범용적인 에피소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적합한지 미리 그 모범 답안을 보면서 잘 아이디어를 착안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적 이슈는 15 번에서 여행 관련 사람들의 걱정과 사회적 이슈 이런 걸 물어보고요. 그다음 14 번에서는 또 과거, 현재 변화 물어보고 있거든요. 해외여행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14, 15 번은. 그래서 같은 답을 쓰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답변들은 항상 이제 재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처럼 적은 인풋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기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 부득이하게 또 이제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 목표를 또 설계를 해 두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약의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앱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제 답변에 보시면 보일 텐데 자, 예약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make reservations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뭐 물론 어떤 예약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appointments라고도 표현해요. 시간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s. 그다음 일반적인 장소나 자리 예약은 reservations. 절차가 어떠냐면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로 하는데 그럴 때 prefer time, select my preferred time 시간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러면은 get a confirmation message 확인 메시지를 받는 편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절차죠. 그래서 이 수준을 거쳤을 때의 장점은 one of the easiest ways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역시 save time and energy 효율적인 면에서 최고이죠.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는 이유가 애초에 이거잖아요. 그럼 편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번거롭게 전화해서 아니면 뭐 방문을 해서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인 어떤 앱이나 온라인상으로 뭔가를 대체해서 했을 때의 장점은 편리하고 간편하고 시간이나 효율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잘 해 주시면 돼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요. 좀 다양한 주제에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제 경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식사 답변으로 그냥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이제 범용성 최상 답변이라고 적혀 있는 걸 이용하는 답변들은 늘 주제와 연관성이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느껴지도록 어느 정도 한두 문장은 잘 유착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
초반이 됐든 아니면은 마무리하는 일단락을 짓는 부분이 됐든 뭔가 여행에 대해서 언급은 돼야 되겠죠.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뭐 누구랑 여행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은 조금 언급을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 놓은 이런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서 전개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냥 느닷없이 상대방이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갑자기 식사 얘기를 해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문서답으로 여겨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지만 안전한 전략이지만 어떻게 유착시키는지도 관건이기 때문에 여행과 최소한의 연결성이 느껴지도록 여행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잘 식사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또 하나는 또 영화 봤다라는 답변으로 대응을 해 놨어요. 샘플이긴 하지만. 여행 가서 영화 볼 수 있죠. 그게 하이라이트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납득이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여행의 에피소드는 그 영화를 봤던 일부이구나.'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앞뒤 한두 문장 정도요. 그다음 과거 현재 변화는 교통의 발달로 제시를 해 놨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범용성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이라는 자체 주제가 있어요, 오픽에. 그 거기서도 과거 현재 변화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답변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해외여행도 14, 15번은 똑같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외여행의 변화도 결국에는 교통의 변화가 그 변화 중에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응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답변을 활용할 수 있는 주제가 국가와 지형이라는 주제가 있다 그랬었어요. 국가와 지형은 국가 관련된 변화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기출이 출제가 됩니다. 한 분야 맞잖아요, 교통의 변화도. 뭐 유일한 변화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를 골라서 이야기하라고 나오거든요, 질문에서. 그래서 이 답변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과거, 현재 변화 유형에 있어서 범용도가 높다 보니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크게는 비행기의 표값의 변화, 핵심은 저가항공사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택시를 부르는 방식의 변화, 이것도 결국 뭘까요? 앱에 대한 이점을 그냥 설명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렇게 손짓해 가지고 우리가 택시 부르거나 뭐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거나 이런 번거로움을 다 생략하고 그냥 앱으로 간단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것의 메리트를 또 설명을 해 주시면은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편리하다, 유용하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이것도 상당수 이 소재를 대입해서 대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답변도 앞으로 15번에 대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보시게 될 답변인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종식된 지 지금 한참 됐잖아요 사실. 종식은 되었지만 그와 더불어 사는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도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 우리 인류가 이런 큰 전염병을 겪었다 보니 앞으로의 미지수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슈화가 늘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행이라는 또 주제를 개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제만 나중에 계속 바뀔 겁니다. 뭐 여행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 관련해서 사람들의 걱정거리나 뭐 관심사나 사회적 이슈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코로나와 엮어 버리세요. 종식 이야기와요. 그 그 주제 관련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참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지만 종식된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늘 사회적으로 토론이 되는 편이다. 늘 이야기에 늘 이야기되고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15번 기출이 거의 3분의 1 가량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이죠 또. 15번이 워낙에 또 태스크의 성격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이 답변 잘 해 놓으시면은 15번에서 승산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잘 요 전략도 기억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 주시고요. 자 국내 여행은 여기까지 보고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다른 점들을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